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내일과 모레만 있으면 주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 지수 오늘은 좀 힘을 내줬습니다. 오전장 한때는 위기도 있었지만 3124포인트에서 극적인 반등을 하면서 3158포인트까지 반등 마감했습니다. 이런 거를 구사일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 10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0.9%대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도 하락을 했다면 정말 아찔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말 좀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정말 주식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 미국 시장이 하락했거든요. 소매 판매 부진,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약세,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3%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 0.79%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1%.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하락을 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시장, 좀 투자 심리가 오늘은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이제 수급통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일의 수급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장에 좀 소폭 매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밀릴 때는 또 조금 비자발적인 매수라고 하죠. 밑에 딱 깔아놓는 게 이제 떨어질 때 사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에는 이제 시장이 반등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1288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부터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2623억.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이상 좀 매도할 게 없다. 그런 분석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 어제도 그래서 장 막판에 선물 매수로 전환을 했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반등이에요, 이게. 좋은 호재가 나오거나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오늘 8.3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좀 며칠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찾는 모습이 목요일, 금요일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유가. 유가도 지금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65달러대가 계속 지금 하단부였는데 또 거의 다 와가요. 지금 그리고 유가도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유가의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을 해주고 사실은 70달러 정도 위에 있어줘야지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어요. 자동차 판매 부진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의 이런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온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죠.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과연 언제 할지 9월부터 테이퍼링이 단행할지 아니면은 조금 미뤄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FOMC 의사록의 힌트를 우리는 또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연준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앞서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뭔가 좀 안도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반등을 했어요. 오전장에는요, 하락을 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은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맞잖아요. 신저가를 내는 거니까 신저가 구간, 이 아랫꼬리 구간에서. 그런데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시 반, 11시 이쯤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신호가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이번 주는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미 금요일과 화요일 날 한 차례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뭐 또 다시 또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매수와 매도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템포는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늘은 이제 관망을 했고 목요일과 금요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관망을 할 생각이에요.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주말 동안의 종목들 잘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5일선 그리고 121선 저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장에도 뭐 살짝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윗꼬리도 달았고요. 그래서 5일선, 121선 회복하는지 여부를 차라리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절가로 오늘 저가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일단은 오늘 저가를 중요한 자리로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오늘 저가까지 깨지면은 그때는 좀 시장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큰 하락. 왜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신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쯤에 계속 시장이 안 좋아요. 오후 2시 넘어서부터 시장이 계속 안 좋은 게 이런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스탁론 알죠? 스탁론. 주식을 이제 대출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스탁론의 매도는 오후 2시에 나오는 거예요. 증권사의 반대 매매는 아침에 나오고요. 그리고 스탁론의 반대 매매가 오후 2시에 나오는데 어제랑 오늘 다 오후 2시에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걸 보면은 스탁론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하면 매물이 매도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저점은 정말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안 깨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기만 뭐 깨지 않는다면은 뭐 다시 또 박스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해외에 대한 뭐 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종목은요.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계속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뭐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엄청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날 또 브레이크가 걸렸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양봉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하락이 과도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외국인들도 이틀 동안 샀어요. 외국인들의 이틀 동안 매수 그리고 기관은 4거래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작년 8월 달에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고 저점에서 3거래의 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7만원대부터 15만원대까지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봉 3개가 나왔기 때문에 98,8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목숨처럼 이 손절가를 지킨다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다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 뭐 12만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세를 본다면은 뭐 15만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반도체 집중 분석할 때도 언젠가 15만원은 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좀 위기이자 기회다. 그리고 98,900원 손절가만 잘 지키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오롱 같은 기업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2분기 실적 호조로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이런 기업들 오늘 또 21선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